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페이지 6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페이지 61페이지. 우선 뭐 내가 이론적인 개념을 설명할 건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우선 나눠서 갈게. 나눠서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끊어서 갈게. 왜? 좀 낯설고 새로운 거를 배워.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아주 쉽지는 않아. 그렇다고 뭐 되게 어렵진 않은데 완전 어렵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아주 쉽진 않으니까 우선 페이지 61페이지 한 페이지만 한 번만 쭉 읽어봅시다. 한 번만 쭉 읽어. 주말 때 과학 몇 점 맞았다 그랬지? 저 80점. 3개 틀렸어? 왜? 그때 감기가 심하게. 아, 당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럼 2학기 때는 잘할 수 있지? 자, 유빈아 다 읽어봤어? 어? 아직 읽는 중이야? 좀 기다릴게. 자, 먼저 끓는 점을 또는 끓는 현상을 이용한 분류 방법. 한마디로 일단 뭔가를 증발시켜. 그런 방법을 우선 증류라고 부릅니다. 증류. 그래서 증발시켜 그럼 기체 상태로 되겠지. 근데 기체 상태로 놔두면 안 되지. 기체 상태를 다시 냉각시키면
다시 물방울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방울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결론은 액체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증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에다가 어떤 가루가 녹아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소금이나 설탕 이런 애들, 물에 녹는 애들. 야, 물에 안 녹는 애들은 처음부터 증류할 필요가 없지. 물에 안 녹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거름 종류에 걸으면 되지. 한마디로 물하고 흙탕물 같은 게 있어. 그럼 이건 증류가 필요가 없어요. 물론 증류에도 모래를 얻을 수 있지만 물하고 예를 들면 모래가 섞여 있다고 치자. 그냥 거름 종류에 갖다 대면 돼. 이 거름 종류가 뭔지 알지? 그럼 이미 물만 쏙 빠져나가고 어차피 거름 종류에 모래가 남겠지. 그렇잖아. 거름 종류에 걸르는 게 물 끓이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 어려운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이 있을 때는 당연히 쉬운 방법 쓰는 게 잘하는 거지 어려운 방법을 쓰는 건 잘하는 게 아니야. 응? 그러나 얘네들은 물에 녹아. 그래서 얘네 특징이 물하고 가루가 있을 때는 녹는 물질이어야 돼. 그래야 증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안 녹으면 애초부터 증류를 할 이유가 없어. 그냥 걸르면 돼. 걸르면 끝나. 또는 액체, 꼭 물이 아니더라도 액체 플러스 액체인 경우. 그럼 얘는 조건이 있어. 조건. 이 뭐냐? 두 액체가 섞인다. 서로 섞여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안 섞이면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물과 기름은 대표적으로 안 섞이는 거 다 알지? 그래서 우리 음식 먹을 때도 위에 기름기 둥둥둥 뜨는 거 이미 알아. 좀 느끼한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아니면 저 어디가 곰탕 같은 거 막 그런 거 막 설렁탕 같은 거 먹으려면 위에 기름기 둥둥둥 떠 있어. 다 봐서 알 거야.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물과 기름 같은 애들은 증류가 아니야. 그냥 골라내면 돼. 근데 섞여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섞이고 또 하나 끓는 점이 다르다라는 조건이 필요해. 끓는 점이 달라야지. 같은 온도에서 끓으면 증류를 못해요. 근데 사실은 액체가 두 종류가 서로 다른데 끓는 점이 같을 수는 없어. 근데 이왕이면 끓는 점이 좀 여유있게 차이가 많이 나야 끓이기 유리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100도씨에 끓어. 그럼 아까 알코올 같은 애들은 78.4도니까 거의 한 20도 이상 차이가 나잖아. 그럼 여유있게 끓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물질은 거의 없는데 주변에 어떤 애가 끓는 점이 막 95도야. 물은 100도인데. 그럼 둘이 엇비슷하게 끓는다고. 그러면은 구분해내기가 되게 힘들어. 무슨 말 이해되지? 그래서 막 적어도 한 10도 이상 20도 이상 이렇게 차이 나야 서로 구분해내기가 유리하다는 거지. 한 10도 이내로 붙어 있으면 동시에 같이 끓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봐봐. 밑에 예시를 들어볼게요.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바닷물을 우리가 직접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왜냐? 염분 때문에 짜서. 바닷물 마시면 짜가지고 바닷물 마시는 순간 갈증이 더 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또 물 마셔야 돼. 짠 거 먹기는 알잖아. 음식 짜게 먹으면 목마르잖아. 그런 느낌하고. 그래서 바닷물을 알다시피 절대 먹으면 안 되지. 그럼 바닷물에서 우리가 물을 얻고 싶어. 그럼 어떻게 증발시켜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소금은 버리고 물만 증발시켜서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어.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기 사막에 중동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는 기름은 퐁퐁 나지만 그래서 나라가 돈 자체는 많지만 물이 없어. 걔네들은. 왜? 대부분 다 동네가 사막이야. 그런 데서는 이런 방법을 쓴다고. 대신에 이 방법이 뭐가 문제냐면 돈이 겁나 많이 들어. 야, 우리 요즘 여러분도 알다시피 편의점에서 비싸게 주고 사도 생수 요만한 거 1,000원이면 사.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생수 시켜 먹으면 그 인터넷으로 사잖아. 1.5리터, 1.8리터 이따시만한 거 있지. 이거 한 500원에 팔아. 인터넷에서. 편의점에서 쬐끄만 생수가 한 1,000원이거든? 근데 인터넷으로 막 쿠팡에서 막 저기 대량 주문 시키잖아.
이따시만한 생수 있지. 큰 거 1.5리터도 아니 1.8리터짜리 이따시만한 거 이거 한 500원에 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되게 싸. 전 세계에서 얘들아 우리가 물 부족하다 하잖아. 냉정히 얘기해줄게.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가 우리 퐁퐁 남어. 대한민국은 물이 남는 나라야. 야 너 어렸을 때부터 물 아껴 써라 이런 말 솔직히 듣기는 하지만 야 샤워 일주일에 한 번만 해 이런 말 해야 안 해? 엄마가 너 샤워하러 들어가면 아이나 물 아껴 써라 이런 말 해야 안 해? 안 해. 너 세수하러 들어가면 물 조금씩만 써라 엄마가 그런 말 해야 안 해? 안 해. 왜? 우리는 냉정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물에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나라야. 전 세계 탑3 안에 들어. 우리는 물에 대해서 깨끗하고 양 많고 우리 물에 대해서는 되게 행복한 나라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물 빼고는 좋은 게 없어. 왜? 우리가 석유가나 지하자원이 있어. 땅덩어리가 넓어. 아니면 농사 지으려고 해도 맨 산밖에 없어가지고 평야도 별로 없어. 얘들아 미국 같은 나라는 땅덩어리가 되게 넓잖아. 걔네는 뭐 예를 들면 옥수수 농사 짓잖아. 옥수수 농사 평야를 짓잖아. 옥수수 농장이 서울만 해. 서울만한 땅덩어리가 다 옥수수 농장이야. 그래서 걔는 농약 뿌릴 때 비행기를 뿌린단 말이야. 우리처럼 쳐들고 뭐 우리는 니네 시골 가보면 저기 뭐냐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약 뿌리면 이런 거는 막 뿌리잖아. 사람이 하잖아. 걔는 할 수가 없어요. 옥수수 농장이 서울만 하다니까 땅덩어리가. 그 걔는 비행기를 농약 뿌리고 막 그래. 우리랑 레벨이 다르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평야가 없어. 뭐 조금 가려면 야 당장 니네 밖에 나가서 주위를 다 둘러봐. 산 하나씩은 다 걸리지. 우리나라 그 정도로 산이 많아. 산이 많으면 뭐야? 뭘 개발하기가 어렵지. 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냉정히 말하면 산보단 평야가 좋은 거야. 발전의 관점으로 보면. 땅덩어리 가치로 따지면. 근데 산이 섞이긴 해야지. 왜? 일단 산소 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산이 없으면 안 되지만 분명한 건 산보다는 평야가 좋은 땅은 맞는 거야. 잠깐. 그래서 바닷물에 식수 얻는 게 원리는 간단하지만 돈이 완전 많이 들어. 왜냐? 저걸 끓이려면 열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 열에너지를 위한 한마디로 연료값이 엄청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나라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방식이야. 냉정히 말하면. 근데 그러니까 중동이나 이런 애들은 돈은 많어. 땅 파면 석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술에서 증류주 얻기. 자, 요거는 대표적으로 밑에 또 나와.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으면 알코올이 먼저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술 얘기 나오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으니 바로 밑으로 넘어갈게.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분리가 비슷한 원리야. 제일 밑에. 그래서 얘들아 대표적으로 증류를 많이 쓰는 게 물과 에탄올 혼합물 같은 경우야. 그래서 물과 에탄올은 서로 섞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소주 같은 경우야. 얘들아 소주는 투명하잖아. 맥주는 색깔이 좀 갈색빛이 나잖아. 알다시피 소주는 투명해. 그럼 소주 그냥 컵에다가 글라스에다 따라 놓으면 저거 맹물인지 소주인지 육안으로 봐서는 알아 몰라? 몰라요. 마셔봐야 알지. 그래서 물과 에탄올은 잘 섞여. 근데 이 중에 물과 에탄올을 서로 내가 분리하고 싶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되냐? 가열을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X축이 뭐냐? 가열 시간이야. 그리고 Y축이 이 액체 혼합물의 온도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좀 처음에 소주가 한 20도부터 시작을 했어. 현재 소주의 온도가 20도 정도라고 해보자. 그럼 얘를 가열하는 거야. 가열하면 이제 온도가 같이 높아지겠지? 그러다가 아까 참고로 이 에탄올은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이고 먹을 수 없는 알코올 아이가 뭐 있다 그랬어? 알코올 중에 그렇지. 에탄올은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이고 메탄올이라고 또 있다 그랬어. 얘 먹으면 죽어요. 이거는 공업용 알코올. 이건 어디 쓰냐? 니네 병원 가면 이런 데 주사 맞을 때 씩 하고 시원하게 하는 거 있지? 그게 알코올이야.
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학교에서 쓰는 그 과학실에 있는 알코올 램프 있지? 거기 쓰는 연료용 알코올. 응? 먹으면 죽어요. 같은 알코올인데도. 얘는 먹을 수 있는 알코올. 물론 얘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지. 야, 술 많이 먹으면 뭐 건강에 좋을 리가 없잖아. 아니, 그렇다고 뭐 에탄올은 건강에 좋냐? 그렇진 않지만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야지. 먹으면 좋아는 아니야. 얘는 먹으면 죽는 거고 얘는 그냥 먹을 수는 있어.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치?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에탄올을 써. 이게 술이야, 술. 그냥 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소주를 갖고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78.4도씨. 이게 에탄올에 끓는 점이야. 가 되면 78.4도씨. 우리 책에 보면 78도 정도로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0.4까지는 몰라도 78도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 정도를 알아두는 게 유리해. 그럼 얘가 끓기 시작해. 여기서 불불 끓어. 그럼 물질의 종류를 볼게. 여기까지는 물 플러스 알코올이 남아있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도 물 플러스 아직은 알코올이야. 알코올이 이제 증발하기 시작. 여기서 알코올이 끓는 거야. 물은 안 끓어. 그래서 한동안 부글부글 끓어. 그리고 알다시피 끓는 동안에는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끓는 동안 온도가 유지가 돼. 왜? 열 에너지를 줬는데 왜 온도 안 올라가요? 끓이는데 에너지를 써먹는 거야. 왜냐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도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 그러면 일단 야, 쟤 먼저 끓여놓고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자. 뭐 그런 느낌으로 끓일 때는 온도가 안 올라가. 다 끓었어. 다 끓었으면 이제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아니다. 여기서는 지금 누가 남은 거야? 그렇지. 여기서는 물만 남은 거야. 왜냐? 알코올은 여기서 끝났거든. 이해되지? 그리고 계속 끓이면은 얘도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또 다시 끓어. 그러면은 이준아, 여기는 온도가 몇 도야? 응? 그렇지, 100도씨지. 여기는 온도가 100도씨지. 자,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뭐 이거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알코올이 다 나왔지. 그럼 알코올이 증발된 거를 비닐봉지 같은 데 담아가지고 차갑게 하면 다시 알코올 액체로 나오지. 이슬 얻듯이, 물방울 얻듯이 이렇게. 끝나면 또 물 싹 증발시킨 다음에 다시 하면은 되지. 사실은 여기서 굳이 증발 안 해도 돼. 왜? 이미 남은 게 다 물이니까 이제 식히기만 하면 돼. 굳이 증발시킬 이유가 없지. 왜? 이미 알코올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소주를 먹으면 알코올 냄새가 나서 술이 난 말이야. 근데 소주 갖고 이 실험을 하잖아. 그럼 여기쯤에서 남은 애 먹으면 그냥 맹물이라고. 소주 맛이 안 난다. 근데 이제 향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생수 맛은 아니고 소주 향이 조금은 들어있어. 근데 사실상 성분은 소주 성분이 거의,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거의 없어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뜻이야. 그럼 마셔도 안 취해요. 그렇지. 그때는 마셔도 안 취하지. 왜냐? 화학적으로는 이미 알코올이 다 날아갔거든. 근데 이제 향은 조금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 이제 생수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맛이 이상한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한 소주도 아니고 뭔가 이상해. 맛이 있을 리가 없지. 특히 니네는 술을 안 먹잖아. 어른들이 줘서 한두 잔을 먹어봤을지 몰라. 왜 명절 같을 때면 아빠가 가끔씩 한두 잔 이제 슬슬 줄 때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먹어봤냐?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어른들이 명절 때 한 잔 준단 말이야. 그치? 맞지? 아빠가 주고 부모님은 줘도, 야, 미성년자라도 부모님이 술 주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모든 부모님이 이거 내 자식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뭔 상관이요. 그래서 술집도 아이들 혼자 저기 술집 가면 못 가. 근데 아빠가 너 데리고 가면은 미성년자 술집 들어갈 수 있어요. 보호자가 있으면. 부모님은 모든 게 그렇게 가능해. 그래서 선생님도 어렸을 때 명절 때 추석이나 막 이럴 때 어른들이 아빠가 해서 한 잔씩 줘. 그렇게 한 잔씩 먹는 거야. 신기하니까 먹어보는 거지. 뭐 맛을 알고 먹냐? 먹어봤자 쓰기 뺏기 더해. 그래 안 그래? 어른들은 이런 거 왜 먹어?
어렸을 땐 그러지. 이 나이 때는 그런 거지. 근데 먹어보면 당연히 맛은 없으나 그렇다고 완전 생수는 아니야. 왜? 알코올 향이 조금은 잔여 향이 남아있어. 일단 그렇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소금물 가열을 목som 볼게. 오른쪽에 여기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요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순수한 물을 끓이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씨에 끓어. 근데 앞에서 배운 얘기지만 혼합물은 있잖아. 끓는 점이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끓는 점이 조금 올라가. 응? 자,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앞에 혼합물 얘기하면서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지 않냐?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냐 뭐 그 얘기 한번 해준 적 있잖아. 아니면 그 얘기 선생님 한번 했지 초반에.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코딱지만큼 올라가는 차이라서 별로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마라. 그치? 그랬었지. 근데 어쨌든 불순물이 섞이면 무조건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맹물은 100도에 끓지만 소금물은 100도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 끓어. 이건 소금물뿐이 아니야. 설탕물도 똑같아. 맹물은 100도에 끓지만 이번에 설탕만 넣었어. 그럼 설탕물이지. 설탕물도 끓이면 무조건 100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 그러니까 몇 도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핵심은 뭐냐? 순수한 물질보다 불순물이 섞이면 끓는 점은 무조건 올라가.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증류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자, 분별 증류 장치는 뭐냐? 방금 얘기한 증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용해서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야, 우리 저기 소주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리얼로 한번 얻어보자. 알코올만 뽑아보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그 와중에 좀 간단한 편이야, 저 정도면. 그렇게 만든 장치를 분별 증류 장치라고 부르고, 그 밑에 얘기는 뭐냐? 원유가 있어. 얘들아, 우리가 쓰는 흔히 말하는 휘발유 있잖아. 휘발유는 여러 가지 석유의 종류 중에 하나야. 그럼 얘들아, 원유 하면은 여러분들 유조선이나 이런 데 담고 다니는 원유는 원래 한마디로 땅 파는 원유는 시커매.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근데 시커먼 애야. 근데 걔는 기름의 종류도 얘들아, 우리가 제일 자주 쓰는 자동차에 쓰는 휘발유가 있고 중유가 있고 경유가 있고 보다시피 여러 종류의 기름 종류가 특징이 조금씩 달라. 넓게 보면 다 기름인데 그 중에 휘발유,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단어는 휘발유지. 근데 경유, 중유 이렇게 몇 가지가 종류가 있다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유 시커먼 애들은 걔네들이 섞여 있는 애들이야. 응? 그걸 원유라고 불러. 원래 최초 한마디로 정제되지 않은.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종류별로 분리할 것이냐? 그런 얘기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62페이지 또 한 번만 쭉 읽어봅시다. 62페이지 한 번만 읽어봅시다. 자, 여기가 내용이 좀 양이 많아. 그래서 아마 저 끝까지 오늘 다 못 끝낼 거야. 양이 은근히 많아.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쉽지도 않아. 글씨가 빽빽하게 써 있잖아, 보면. 그만큼 할 게 많다는 뜻이야. 자, 분별 증류 그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설명할게. 여기 보세요. 자, 분별 증류 아까 저 장치에 대해 설명해 줄게. 자,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이렇게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뭘 됐어? 그냥 물과 에탄올을 예를 들어 볼게.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어. 여기서 가열을 한단 말이야. 가열을 하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물과 에탄올이 있으면 증발을 하지? 그럼 증발한 기체들이 여기로 넘어간단 말이야. 여기 넘어갈 때는 기체야, 기체. 알코올이 됐든 물이 됐든. 근데 물은 이제 아니지. 먼저 왜? 알코올 먼저 끓일 거니까. 그럼 알코올 기체란 말이야. 끓었으니까. 그럼 알코올 기체들이 여기로 빠져나온다고. 응? 그러고서 옆에 보면 얘들아 냉각기라고 돼 있지. 옆에 보면 냉각기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한마디로 테두리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하나 더 씌워.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은 뭐냐면은 차가운 물이 지나가도록 껍데기를 차가운 물이 지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있고 관을 껍데기처럼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찬물이야. 그러니까 관이 오다가 그 노란 구간을 지나면 어떻게 돼? 차가워지겠지. 내 말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되지? 그러면 관 속이 차가워질 거야. 대신에 직접 섞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껍데기를 이렇게 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차갑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차가운 거를 통과한 애들은 여기쯤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액체로 돌아오겠지. 여기는 기체였지만 이 차가움을 지나오면서 액체로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비커 놓고서 뚝뚝뚝 떨어지면은 여기에 누가 쌓여? 다시 알코올이 쌓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냉각이 여기서 필요한 거야. 뜨거운데 기체는 뜨겁잖아. 걔를 다시 차갑게 만들어야 물이 아니라 다시 알코올 액체로 되돌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모이는 애들은 알코올이고, 이거를 계속 끓이면 여기는 물만 남고 최종적으로 여기는 알코올 남고, 이렇게 물과 알코올을 분리할 수 있는 이 장치를 이름이 뭐냐? 저 장치 이름이 분별 증류 장치다. 저 복잡한 장치 이름이 분별 증류 장치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럼 분별 증류 장치는 어떨 때 써먹니? 그러면은 끓는 점이 서로 다른, 서로 섞이는 두 액체를 분류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밑에 원유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원유, 땅속에서 파내는 그 원유는 여러 가지 기름이 섞여 있는 애를 원유,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내추럴한 상태를 원유라고 불러. 그럼 중동에서 팔을 때는 저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애들 기름 많잖아. 걔네들이 팔을 때는 원유를 팔아. 그럼 우리나라 갖고 유조선들이 오잖아. 그래서 유조선들이 싣고 나오는 건 원유야. 그래서 니네 가끔씩 유조선이 좌초되는 경우가 있잖아. 유조선이 바다에서 막 예를 들면 갑자기 부서졌어. 그럼 원유들이 새 나오지. 그러면 그 원유는 시커먼 애들 나온다. 참고로 얘들아, 우리가 쓰는 휘발유 이런 애들은 맑어. 알아 몰라? 아빠 저기 차 타고 가다가, 엄마 차 타고 가다가 가끔 주유소 만나서 기름 넣을 때 있지? 거기 나오는 액체 보면 맑어, 투명해.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는 투명하다고. 아니면 통 같은 데 이렇게 가끔씩 휘발유 들고 가는 거 보면 휘발유나 이런 애들은 투명해, 투명해. 원유는 시커매. 그래서 유조선에서 원유를 싣고 와.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수입을 했지. 우리는 기름이 안 나니까 수입을 했겠지. 수입을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저 SK정유, LG정유, 뭐 현대정유, 오일뱅크 막 이런 거 있잖아. 브랜드들. 걔네들이 얘를 갖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석유로 바꾸는 걸 우리나라에서 해.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는 현대정유, 무슨 SK정유 막 주유소마다 있잖아. 걔네들이 기름만 파는 게 아니고 원유를 갖고 와서 이렇게 기름으로 바꾸는 공장에서 그런 작업을 해. 그런 후에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원유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바꿔서 사용한 기름이 훨씬 비싸겠지. 왜?
고생이 더 들어가잖아 한번. 그걸 원유라고 불러. 자, 그럼 원유에는 아까 했지만 몇 가지가 한 대여섯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 그래서 증류하는 거야. 자, 할게. 자, 봐봐. 한마디로 시커먼 원유를 끓여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석유가스가 보다시피 제일 먼저 빠져나와. 가스가 먼저 나와. 그 석유에 들어있는 가스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연료로 쓸 수 있지. 근데 양이 얼마 안 돼. 석유가스가 있어. 얘가 제일 먼저 끓어나와.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끓어서 나온다기보다 그냥 가스다 보니까 그냥 들고만 있어도 때 되면 가스가 빠져나와. 끓이면 금방 빠져나오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돼. 제일 먼저 가스가 빠져나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계속 끓이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휘발유라고 부르는 게 있어. 휘발유 많이 들어봤지? 자동차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연료가 휘발유야. 물론 지금은 자동차 중에는 휘발유가 아니고 디젤 엔진을 쓰는 그 자동차는 경유를 쓰기도 해. 그래서 니네 주유소 같은 데 가면 봤어? 노란색 노즐이 있고 파란색 노즐이 있고 노즐 두 종류가 있어. 그래서 하나는 휘발유 넣는 거고 하나는 경유 넣는 거 색깔이 달라. 나중에 못 봤지 몰라서 생각 안 해봤지. 주유소 가봐. 그러면 주유소 기계 이렇게 있잖아. 엄마 아빠 기름 넣을 때 이렇게 보라고. 그러면은 주유소 이렇게 기계가 있고 아빠 카드 꽂으면 하잖아. 그럼 나중에 이거 총처럼 생긴 거 빼서 기름 꽂는 거 봤잖아. 거기 보면 종류가 두 개라. 색깔이 달라. 하나는 노란색이고 그러면 하나는 파란색인가? 나 하여튼 뭐 색깔이 나도 지금 색깔이 기억이 안 난다. 나 맨날 노란색만 쓰니까 내 색깔만 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한번 보라고 나중에. 기름 종류가 휘발유랑 경유 두 종류야.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주유소에 가격 써 있잖아. 보통 얘들아 주유소 앞에 기름 리터당 얼마 가격 써 있는 거 봤지? 그 가격이 두 개가 써 있어. 휘발유 얼마, 경유 얼마. 오늘이라도 또는 다음이라도 엄마 차 타고 가다가 휘발유 저기 주유소 근처 지나가면서 한번 봐봐. 가격이 두 개야. 그래서 휘발유가 제일 먼저 빠져나와. 끓는 점에 외우진 않아도 돼. 우리는 뭐만 외우면 돼? 순서만 외우면 돼. 그래서 휘발유가 제일 먼저 빠져나온다. 휘발유 대표적으로 사용한 게 자동차 연료다. 그 다음에 등유가 나와요. 등유는 주로 어디에 쓰인다? 항공기 연료로 쓰인다. 그 다음에 경유가 나와요. 디젤 기관은 보통 우리 새마을호, 무궁화호, KTX 있지? 거기에 디젤이야. 근데 자동차도 디젤이 있어. 근데 가솔린이 월등히 많지. 근데 자동차도 쓰여. 근데 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가 월등히 많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유. 그래서 우리는 휘등경중을 외웁니다. 가스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어. 그러면 똑같은 기름의 종류 중에 몇 가지가 있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휘등경중. 어감이 나쁘지 않잖아. 휘등경중. 발음도 이상하지도 않고. 휘등경중을 외웁니다. 어떤 순서냐? 끓는 점 낮은 순서대로. 끓는 점 낮은 순서라는 건 뭐냐? 제일 먼저 증발하는 순서대로. 휘등경중. 그럼 중유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제일 라스트로 증발한다는 뜻이야. 휘발유가 제일 먼저 증발하고. 이해됐지? 그 이유는 뭐냐? 휘발유가 제일 잘 타. 그래서 휘발유가 불에 제일 잘 붙어. 그러니까 제일 비싸. 휘발유가. 쓰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휘등경중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이 다 날라갔지. 중유까지. 그럼 나중에 찌끄레기 남아. 아까 시커먼 거 있었잖아. 그걸 피치라고 부르고 그 찌끄레기가 뭐냐? 아스팔트 만드는 재료. 야, 니네 아스팔트 콘크리트 말고 아스팔트 도로공사 새로 하는데 지나가본 적 있냐? 있어? 지나가본 적 있어? 냄새 겁나 나. 그 그지 같은 냄새 난다고. 막 화학 약품 냄새 딱 나. 냄새 맡아본 적 있지? 그 냄새 아냐? 아이씨, 이런 냄새 난다고 진짜로. 머리 아픈 냄새 나. 그래 안 그래? 아스팔트 공사하는데 지나가 봤어? 안 지나가고 나중에
혹시라도 주변에 아스팔트 지나는데 새로 아스팔트 까는 데 있잖아. 아스팔트 오래되면 막 뽀개지고 부서지고 막 하잖아. 그래서 어느 날 막 길 막아놓고 막 공사하잖아. 새거 깔면 처음에 새카맣단 말이야. 공사하는 거 본 적은 있지? 대충 그 근처로 가잖아. 냄새 엄청나. 그 냄새가 그냥 화학약품, 막 똥냄새 이런 계열의 냄새가 아니고 화학약품을 막 머리 아파. 진짜 독한 냄새가. 그때 쓰이는 재료가 그 기름 다 증발시키고 남은 찌끄레기가 여기에 쓰여. 그 다음에 밑에 야 공기도 그래. 야 지금 우리 공기 중에는 여러분 다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산소 이런 식이야. 얘네들도 끓는 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금 우리 대기 중에 여기 공기가 섞여있지. 얘네들이 사실은 이미 끓어있는 기체들이 섞여있는 상태인 거야. 왜냐면 공기는 산소도 그렇고 질소도 그렇고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얘네들이 끓는 점이 되게 낮아. 이미 끓어. 그래서 얘네들을 액체로 만들려면 봐봐. 마이너스 막 180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액체 산소 막 이런 거 들어는 봤을 거야. 그러려면 마이너스 180도까지 온도를 낮춰야 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액체 산소를 볼 일이 없지. 왜? 액체 산소를 구경하는 순간 이미 나도 그 옆에 있다 얼어 죽지. 야 마이너스 180도 가야 액체 산소 보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었다 야. 근처에 있다면. 자 여기까지 됐죠? 지금까지 우리는 뭘 알아봤느냐? 액체가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끓는 점이 서로 다를 때 끓여가지고 끓는 점을 이용해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서로 다른 액체를 구분해내는 방법. 이걸 뭐라고 부르냐? 분별증류라고 부르겠다. 분별증류. 장치 말고 이런 방법을 분별증류라고 불러. 분별증류는 여러 개 섞여 있을 때. 2개 이상. 2개 이상. 2개 붙어야 그걸 분별증류라고 부른다. 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이번엔 액체 말고 고체 혼합물의 분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해가지고 고체 혼합물의 분리해서 63페이지의 딱 반만 읽어봐. 거기까지 하고 조금 쉴 거야. 자 설명할게요. 고체 혼합물의 분리야. 좀 전에는 액체끼리 섞여 있는데 이번에는 고체끼리 섞여 있어.
근데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지 알아야 써먹는 거야. 어떤 고체들이 섞여 있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밀도가 다른 애들이 섞여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벽시 중에 야 아이나 쌀 씻어봤어? 아직 안 해봤어? 쌀 씻어봤어? 어? 너는 이준이 쌀 씻어봤어? 안 해봤어? 쌀 이렇게 쌀통에서 쌀 끄집어내면은 거기 위로 둥둥 떠오르는 쭉정이 같은 애들 껍데기 조금 덜 걸러진 애들 있어 없어? 조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쌀이 벼잖아. 벼를 방앗간에서 껍데기를 벗겨낸 게 쌀이야. 그지? 근데 이걸 기계로 벗기다 보니까 모든 애들이 벗겨진 게 아니고 또 가끔씩은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들어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쭉정이라고 불러. 응? 그럼 쭉정이는 무거워 가벼워? 가볍겠지. 껍데기만 있으니까. 쌀 알맹이가 무거운 거지. 쌀끼리 비교하면 껍데기 벽시 껍데기가 뭔지는 알지. 걔가 무거울 수는 없잖아. 껍데기니까. 그래서 그 쭉정이를 걸러내고 튼실한 쌀만 걸러내는 방법이 저렇게 물에 띄워보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쭉정이 떠오른다고. 간단히 말해서 야 얘들아 여기 하얀색 스티로폼이 있고 스티로폼이 뿅뿅뿅뿅 이렇게 쬐끄맣게 있고 모래랑 섞여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섞어놨어. 그 다음에 너 보고 야 여기서 스티로폼만 다 골라내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하려면 빡치지. 그럼 어떻게 해? 물에다 싹 담가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모래는 밑으로 쫙 가라앉겠지. 그리고 스티로폼 위로 떠오를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책 같은 거로 스티로폼만 이렇게 쭉 걷어올리면 스티로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아주 쉬워. 그치? 쉽지? 그치? 유빈아 여기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자,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 밀도차. 그러면 주의할 점이 있어. 자, 예를 들면 스티로폼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가 있다고 치자. 응? 그러면 밀도가 물이 중간쯤 돼야 돼. 왜 그러냐면은 둘 다 너무 가벼우면 둘 다 떠버리면 구분이 안 돼. 혹은 둘 다 물보다 무거워서 둘 다 가라앉아 버려. 예를 들면 모래랑 자갈 섞여 있어. 근데 물에 해서 구분한다. 말이 안 되지. 모래 자갈 둘 다 가라앉을 건데. 그러냐 안 그러냐. 아니면 나무도막하고 스티로폼이 나무랑 톱밥하고 스티로폼이 섞여 있어. 톱밥하고. 그러니까 물에 딱 들어가면 둘 다 떠버려. 그럼 안 되지. 그래서 하나는 떠오르고 하나는 가라앉고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딱 중간쯤 되는 거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 다음에 밑에 바람을 이용해서 하면은 바람을 적당히 불어주면 가벼운 애는 멀리 날아갈 테고 그러니까 바람을 약하게 틀어야지. 야 세게 틀으면 다 날아가 버리면 안 되지. 그럼 약하게 틀으면 가벼운 애들은 멀리 쫙 날아가고 적당히 무거운 애들은 안 날아가고 제자리에 뻗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불순물을 걸러낸다. 쭉정이 걸러낼 때도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저걸 나 봐봐. 지금 저거 마지막 그림이 뭐냐면 이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사실은 옆에 선풍기 틀어놓고 하는 거야. 유빈아 이해돼 안 돼? 이해됐지? 아니 이해됐지? 자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칠게요. 지금 2교시 끝났고 3교시는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30분도 안 남겠지. 쉬는 시간 빼고 나면. 그럼 30분은 동영상이 당연히 좀 짧겠지. 자 여기까지 2교시 마치고 3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